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어느덧 2024년도 상반기가 끝이 났습니다. 7월의 시작이자 3분기의 시작이자 하반기의 시작이기도 한 오늘 시장은 첫날부터 괜찮았습니다.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올랐고 특히 나스닥은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오랜만에 비트코인이 반등하며 강력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시장은 확연한 상승세였죠. S&P는 15% 올랐고 나스닥은 AI 기업들이 선전하면서 20%나 상승했습니다. 또한 상품 자산들도 두각을 나타낸 상반기였는데요. 금과 은이 각각 10%와 20% 초반대 상승하면서 모두 최근 내 신고가를 경신했죠. 또한 상품 자산이면서 동시에 위험 자산이기도 한 비트코인은 메이저 자산 중 최고의 실적을 냈습니다. 비트코인은 3월 이후 가격이 횡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올해 들어서만 40% 넘게 상승하면서 가장 수익률 좋은 메이저 자산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거의 AI에 의해 주도된 시즌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며 한때 시가총액 1위를 차지했었고 현재도 3조 달러 클럽을 만들어가는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AI 테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상위 10개 대형주들에 대한 평가가 시장의 평균을 훨씬 압도하면서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고 이러한 실적을 반영이라도 하듯 현재 S&P 전체에 대한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은 닷컴 버블 당시를 뛰어넘었습니다. 다만 저는 AI의 경우 닷컴 버블과는 다르게 아직은 버블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야 과열이 된 것이 맞지만 이 과열이 식으면서 충분한 조정이 이뤄지고 나면 분명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AI는 지금부터 10여 년에 걸쳐 더욱 큰 발전을 이뤄갈 본격적인 산업 성장 단계에 들어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비즈니스란 점이 닷컴 버블 당시 인터넷과는 다른 점입니다. 이익 창출 없이 기대감만 있는 것과 실제로 돈을 잘 벌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무엇보다 2024년 현재는 시장 기조가 과거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 전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북미에서도 캐나다가 금리 인하를 시작했죠. 그리고 미국이 9월에서 11월이면 금리 인하를 시작합니다. 미국이 스타트를 끊으면 다른 나라들은 환율 방어를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죠. 유동성의 확장 사이클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직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통화량은 이미 마이너스를 청산하고 플러스로 양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리마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본격적인 유동성 확장 사이클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시기는 보통 경제가 급격하게 무너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항상 금리 인하가 시작될 때 안 좋았던 역사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이상할 정도로 강한 경기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과 비슷하게 경기는 잘 버텨주면서 금리는 서서히 내리는 이른바 골디락스 시나리오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증시에는 최고의 시나리오가 되겠죠. 상품 시장은 더 좋습니다. 금은 원래도 금리가 내려가면 최고의 혜택을 받습니다. 금은 이자나 배당이 없고 가치의 대부분이 구매력 저장 수단이기 때문이죠. 금리가 내리게 되면은 이자가 없는 불리함이 상쇄되고 동시에 유동성은 늘어나면서 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금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또한 주식과는 다르게 기업의 실적 등이 상관이 없죠. 실적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에 나오는 경기 하락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은 금리가 내려갈 때 증시보다 항상 더 좋았던 것이죠. 이번에 골디락스의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금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죠. 금리만 내려준다면 경기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좋습니다. 이게 증시와 상품 자산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상품 자산 중에서도 금과 거의 비슷한 성질을 가지면서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이 훨씬 좋은 자산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은 금과 거의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위험 자산에 속하죠. 따라서 금리 인하 전망이 크게 늦춰졌던 3월 이후 성적이 별로이긴 하지만 연초부터 지금까지의 전체 성적은 금을 3배 이상 압도합니다. 향후 본격적인 유동성 확장 사이클이 시작되면 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정체되어 있는 것은 꼭 금리 때문만도 아닙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반감기 이후 저항과 전고점 저항의 복합적인 저항을 동시에 받고 있어 더욱더 강력하게 상방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일반적으로 반감기 이후 3, 4개월 정도 횡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거의 다르지 않으면서 지난 사이클들의 평균 수준을 오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기간은 아직 조금 더 남아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반감기 이후 저항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채굴자 매도 때문인데요. 채굴자들은 반감기 이후 들어가는 비용은 같지만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운용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채굴자들은 시장에서 퇴출되게 됩니다. 이런 필터링 과정이 모두 끝나게 되면 채굴자 매도가 잦아들게 되고 그때부터 매도 압력이 상당수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시장은 정확하게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 이후 채굴자 매도 물량이 확실하게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아직 이것이 최종 항복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채굴자 매도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현재 가격은 전고점 저항대이기도 합니다. 전고점은 항상 강력한 상방 저항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과거 사이클들에서도 늘 그래왔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만 벗어나면 그때부터 진짜 강력한 포물선 상승장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게 당장 내일일 거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모양은 작년 이맘때 반년간 횡보할 때와 거의 완전히 유사한 패턴을 띠고 있습니다. 이때도 2번 상승하고 2번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현재도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은 작년 횡보장과 비교하자면 마지막 바닥 확인기입니다. 이 마지막 바닥 확인기에서 한 번 반등해서 100일 이평선의 저항을 받은 뒤 하락해서 다시 한번 전저점을 확인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두 번째 바닥에서 일시 상승해서 100일 이평선 저항을 받았습니다. 과연 지난번처럼 다시 하락해서 전저점을 확인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대한 마지막 악재 한 발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바로 마운트 곡스의 보상 물량 배포가 시작된다는 뉴스입니다. 지난번에 배포가 곧 시작될 거란 소식만으로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6만 달러가 깨졌었죠. 그런데 실제로 배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나오면 또 한 번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전저점이었던 56,500달러 근처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오히려 기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야말로 마지막 찐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마운트 곡스 보상 물량은 그 자체로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저 심리적 악재로 작용할 뿐이죠. 근데 비트코인을 10년 넘게 괴롭혀온 이 마지막 대형 악재가 드디어 해소됩니다. 그리고 최종 악재의 해소는 비트코인에 남아있던 모든 불확실성을 함께 가져가게 되죠. 그럼 그 이후로는 오히려 강력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악재가 끝이 났기 때문이죠. 현재 가격 패턴과 굉장히 유사한 지난해 반년간 횡보장에서도 두 번째 바닥 구간에서 100일 이평선 저항을 받은 후 확인했던 전저점이 최종 바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100일 이평선 저항을 받은 상황에서 마운트 곡스 물량의 배포 소식으로 두 번째 전저점을 확인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때와 마찬가지로 이게 최종 바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찐바닥을 확인했다고 해서 급격하게 상승하기보다는 지난해 횡보장 때처럼 점진적으로 상승하다가 박스권 구간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번 박스권 상방은 그냥
저항 영역도 아닌 포물선 상승이 시작되는 전고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만 뚫어내고 나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사이클은 특히나 2차 사이클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2차 사이클에서도 반감기 이후 무려 160일, 6달 가까이 지날 때까지 가격이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겨우 20% 상승한 정도였죠. 그런데 저항 영역을 벗어나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된 이후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포물선 상승이 시작되었습니다. 반감기 후 6달 동안 20% 올랐던 이 사이클이 그 후 1년간 몇 배 상승해서 종료되었는지 아십니까? 무려 30배입니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 사이클입니다. 지금 이 차트는 로그 차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형적으로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이거를 실제 선형 차트로 올려놓고 나면은 비트코인 사이클은 마치 로켓 상승과도 비슷한 폭발적인 포물선 상승의 형태를 띱니다.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상식을 초월하는 폭압적인 가격 상승을 보이는 것이 과거 사이클들에서 늘 반복되어 온 비트코인 후반 포물선 상승장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흘려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비트코인의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공급 수요의 원칙에 따라 반감기를 기준으로 한 사이클에 의해 가격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이클은 1년 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전체 자산 중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 정도의 큰 자산이 이렇게까지 높은 상승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있을까요? 비트코인 사이클은 앞으로도 몇 번 반복되겠지만 다음 사이클은 결코 이번만큼 기대값이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채굴자 매도 물량이 사라지며 3분기부터 본격적인 반감기 효과가 발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대형 기관들이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3분기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되죠? 이제 우리는 진정한 슈퍼사이클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투자는 앞날을 보는 행위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 순간입니다. 지금 발휘한 작은 통찰이 여러분 삶의 대부분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집중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곧 다가올 이 엄청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에 대해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린 작은 선택 하나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